핑계 삼아서 고향은 안 가시고 제주도 갔다 오신 건 아니죠? 뭐 요새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죠? 뭐 코로나 핑계 대고 뭐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뭐 또 집에 조용히 계신 분도 많으시고 하여튼 뭐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고, 자, 오늘은 뭐 공부에 열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도가 우리가 그 2주 전에 그 취득세 가세 표준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은 세율을 보셔야 됩니다. 자, 교재 8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 세율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데 작년에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올해 한 문제 출제를 예상하시고 좀 공부를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교재 86페이지 가셔가지고 취득세 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표준 세율을 잡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세율 특례를 잡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중과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되는데, 어느 파트에서 뭐 답을 요구할지는 시험장 가봐야 되는데 아마 올해는 여기 파트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1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를 합니다. 여기 이제 중과세 파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 세율을 물어볼 가능성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율 특례를 물어볼 가능성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세 개 다 보셔야 되는 거고, 다 보기 버거우시면 우리가 표준 세율하고 우리가 1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 87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 87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 일반 세율,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시 표준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실무를 할 때 우리가 취득세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취득세 세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서를 작성을 할 때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가 몇 프로 부과되고 농특세가 몇 프로 부과되고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부과되는지를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2,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우리 시험은 부동산만 물어봐요. 우리가 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취득세, 다시 우리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이 몇 프로인지를 물어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고 딱 어디만 물어보냐면 부동산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부동산 취득 시 우리가 취득세 표준 세율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뭘 공부하셨냐면은 이걸 공부하셨어요.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 상속재산을 재분할했을 때, 이걸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뭐 유상 취득으로 보는지 취득 원인을 구분하셨습니다. 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교재에 거기 87페이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교재에 그 89페이지 보셔도 돼요. 교재 87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서술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교재 89페이지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 일반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무상 취득이냐. 우리가 상속 이외의 무상 취득은 우리가 정려에 의한 취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축 등에 의한 원시 취득이냐, 우리가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그러니까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유상 승계 취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요게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읽어보시고, 우리가 당분간은 유상승계 취득만 기억하십시오. 그 유상승계 취득은 우리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상승계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부터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읽어만 보시면 돼요. 읽어보셨다가 정확하게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 기타 부분, 요 기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암기하시면 되지 지금부터 기억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농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얼마? 1000분의 23.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천분율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방세법 조문에 세율은 이렇게 천분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를 할 때 우리가 천분율로 물어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2.3%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법 조문에 천분율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출제를 할 때 2.3%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1000분의 23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천분율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하고는 관계없는데 왜 세율은 백분율이 아니고 천분율로 표시합니까?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율이 뭡니까? 0.07%인 경우도 있어요. 이걸 백분율로 표시하면 표현 자체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율은 천분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농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1000분의 23. 우리가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얼마? 1000분의 28. 그 다음에 상속 이외의 무상 취득.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려, 기부 등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일반인이냐, 우리가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우리가 상속 이외의 무상 취득,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우리가 일반인이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율은 얼마? 1000분의 35. 우리가 비영리 단체가 정려받은 경우는 얼마? 1000분의 28. 그 다음에 신축
등에 의하여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얼마? 1000분의 28.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밖의 원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자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뭐 교재 거기 89페이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교재 86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저 페이지를 잘못. 자, 다시 우리가 교재, 그러니까 정리된 내용을 보실 분들은 교재 89페이지 보시면 되고, 우리가 서술된 내용을 보실 분들은 교재 88페이지. 자, 교재 88페이지 거기 갈로 6번에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매, 그러니까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고,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얼마? 1000분의 30. 우리가 일반 부동산을 우리가 뭐 토지, 그러니까 농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 뭐 일반 건축물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얼마? 1000분의 40.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취득가액의 그러니까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10, 1%를 부과하고,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계산식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계산식에 의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계산식에 의한 세율은 최저 1%에서 최고 3%입니다. 요 계산식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계산식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계산식에 의한 세율은 최저 1%에서 최고 3%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식에 의한 세율은 취득가액 크기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1만 원이면 얼마? 1%. 뭐 6억 200만 원이면 1.01%. 뭐 6억 400만 원이면 1.0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득가액 크기에 따라 최저 1%에서 최고 3% 세율을 적용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뭐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7억 8,800만 원일 때 세율은 몇 프로냐? 이따구로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계산식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지, 뭐 계산식 기억할 것도 없고 크기에 따른 세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되고, 그 계산식에 의한 세율은 최저 1%에서 최고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1000분의 30, 3%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시험장 가기 전까지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을 정답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한 40% 정도는 있습니다. 요거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하셔도 시간 지나면 헷갈려요.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수업 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리하셔야 되고, 요 나머지들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고 읽어만 보시면 되지 현 단계에서 일부러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었고 7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잡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추가하셔야 될 이야기 교재 거기 88페이지. 자, 교재 88페이지 그 갈로 6번 유상승계 취득 거기 3항에 보시면 단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88페이지 거기 갈로 6번 유상승계 취득 3항에 보시면 우리가 주택해가지고 유상취득 주택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는 거기 단서가 붙었지요.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금방 읽어보신 이야기. 자, 금방 읽어보신 이야기를 참고로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무슨 이야기예요? 자,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우리가 갑소유 A 토지에, 자, 갑소유 A 토지에 우리가 을 소유 주택을 우리가 신축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갑 소유 A 토지에 을 소유 주택을 신축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부속 토지를 우리가 매입했을 때, 자, 이때 취득세 세율을 주택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의거지로 외우실 게 아니고,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생각하십시오. 자,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 매입이 먼저입니까? 주택 신축이 먼저입니까? 자, 일단 을이 신고할 때는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갑 소유 A 토지에 주택을 먼저 신축했다라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걸로 신고했을 때, 그러니까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 나중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걸로 신고했을 때, 자, 지금부터 이제 을의 입장에서 판단하십시오. 주택 신축이 먼저입니까? 토지 매입이 먼저입니까? 자, 지금부터 실질과세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세는 2주 전에 배우셨습니다. 2주 전에 취득세 특징에서 취득세는 실질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는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을이 신고한 공부상 현황을 보시면 안 되고 실제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택 신축이 먼저입니까? 토지 매입이 먼저입니까? 자, 을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면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땅값도 안 받았는데 을의 이름으로 주택 신축하는 거 허락해 줄랍니까? 안 해줄 거잖아요. 땅값도 안 받았는데 내 소유 땅에다가 을의 이름으로 주택 신축하는 거 허락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주택을 먼저 신축했다는 얘기는 갑이 땅값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예요. 땅값을 먼저 받았으니까 을의 이름으로 신축하는 거 허락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현황은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주택을 신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을이 취득세 적게 내려고, 자, 일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면 취득세 일반 세율이 4% 아닙니까? 자, 근데 이게 전체 가액이 6억 이하이다. 그러면 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취득세 세율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주택 부속 토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취득세가 4% 나오는 게 아니고 1%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 뭐한 겁니까? 잔머리 굴린 거예요. 뭐 하려고? 취득세 적게 내더라고. 그래서 실제는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주택을 신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토지를 먼저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을 신증축한 자가 그 부수 토지를 매입하면 세법에서는 이걸 주택 부속 토지, 그러니까 주택 부속 토지, 우리가 매입으로 보지 않고 일반 토지, 그러니까 일반 토지 매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주택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토지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최저 1%에서 최고 3% 주택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토지 매입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 4%.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는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주택을 신축했다는 거. 그래서 주택을 신축 또는 정축한 자가 그 부수 토지를 매입하면 실제는 토지를 먼저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주택 부속 토지 매입으로 보지 않고 일반 토지 매입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유상 취득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토지 취득시 세율을 적용해요. 시험 문제가 까탈스러워지면 이런 걸 답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 88페이지. 자, 조금 전에 봤던 이야기. 자, 밑에 그 사항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우리가 A 토지를 갑하고 을이 70%대 30%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매입을 하면 갑의 지분 가액과 을의 지분 가액에 대해서 각각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뭡니까? 뭐 상식적 수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출제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단서가 붙었지요. 야를 까칠한 문제가 나오면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다만 주택의 경우 적용할 세율은 가세 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 요 이야기도 시험 문제가 까칠하게 출제됐을 때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설명 들어보시고 이해되시면 참고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가 매입했을 때, 그러니까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했을 때 우리가 취득세 가세 표준하고 우리가 세율 결정이 우리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말로 설명하면 느낌이 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이 A 주택을 자, 10억에 매매로 취득을 했는데 갑 70%, 을 30%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매입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갑하고 을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때, 자,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자, 전체 가액 10억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합니까? 갑의 지분가액 7억과
을의 지분가액 3억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가액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 부과합니까? 금방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교재 88페이지 사항에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각자의 지분가액, 각자의 지분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갑의 지분가액 7억과 을의 지분가액 3억에 대하여 취득세를 따로따로 부과한다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지분가액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를 부과해요. 자, 그럼 이때 을에게 적용하게 될 취득세 세율은 을에게 적용하게 될 취득세 세율은 1%입니까? 3%입니까?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달랐고,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달랐고,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면 1%고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3% 아닙니까? 그러면 을에게 적용하게 될 취득세 세율은 을의 취득 지분가액이 3억이니까 1%입니까? 아니면 전체 취득가액이 9억을 초과하니까 3%입니까? 자, 1%, 3%. 자, 금방 읽어보셨잖아요. 정답은 책에 있다. 정답은 책에 있다. 책에 없는 걸 설명한 것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 교재 88페이지 거기 사항에 단서 조건에서 뭐라고 읽어보셨냐면은, 다만 주택의 경우 적용할 세율은 가세 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했을 때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각자의 지분 가액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를 부과해요. 갑의 지분 가액 7억과 을의 지분 가액 3억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 가액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세율 결정 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의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을에게 부과하게 될 세율은 1%가 아니고 3%. 그러니까 세율을 결정할 때는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을에게 적용하게 될 취득세 세율은 1%가 아니고 3%. 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우리가 각자의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공동으로 구입해가지고 취득세 세율을 3%가 아니고 1%로 낮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각자의 지분 가액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세율 결정지는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87페이지. 자, 교재 87페이지 거기 위에서 둘째 줄. 자, 교재 8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자,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거기다가 100분의 50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 우리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봐요.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율은 우리가 세율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구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세 주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세율은 표준 세율과 고정 세율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 즉 가세 주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세법을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세 주체가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율을 표준 세율과 고정 세율로 구분합니다. 자, 고정 세율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고정 세율은 이거예요. 우리가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가세 주체가 조정할 수 없는 세율이 뭡니까? 고정 세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가세 주체가 조정할 수 없는 세율이 고정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세법에 정해진 세율로만 부과할 수 있는 세율, 이게 뭡니까? 고정 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 세율을 바꾸려면은 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자, 근데 표준 세율. 자, 표준 세율은 우리가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세법을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세 주체가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이게 뭡니까? 표준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가세 주체가 세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가세 주체가 조정해가지고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세율이 표준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는 고정 세율입니다. 국세는 고정 세율이에요. 우리가 국세는 고정 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국세는 국가의 재정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세무서에서 부가 징수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울산 세무서에서 징수를 하든 대구 세무서에서 징수를 하든 어차피 국가 재정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는 고정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는 표준 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재정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울산은 그래도 재정 여건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왜?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울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높아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고향 경남 거창은 이름만 거창합니다. 이름만 거창하지 재정 자립도가 아주 열악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두어 들인 세금 가지고 공무원들 급여 주기도 빠듯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이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 다른데 세율을 똑같은 세율로 부과를 하게 되면 세율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는 표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맞춰 가지고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지방세는 표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지방세는 표준 세율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조정해가지고 지방세법에 정해놓은 세율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구조, 표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이걸 뭐 지방자치단체가 막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정할 수 있는 폭을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 폭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금방 읽어보셨습니다.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분의 44%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재정 여건상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방의회 초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최고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올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4%에 50%면 2% 아닙니까? 그럼 최고 6%까지. 최고 6%까지 세율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자,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돈이 남아 돈다. 그러면 필요 이상 세금을 걷어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낮출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4%에 50%면 2%니까 최저 2%까지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 세법에 정한 세율과 다르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표준 세율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으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항입니다. 자, 2항. 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표준 세율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표준 세율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40%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 난이도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이걸 물어볼 거고,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면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하나의 가세 물건에 2개 이상 세율 적용 시는 둘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자가 그 부수 토지를 매입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했을 때 가세 표준과 세율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가능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취득 원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요거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자, 교재 90페이지. 자, 교재 90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세율 특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 특례를 보셔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특별히 정한 겁니다. 우리가 세율 특례, 그러니까 특별히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은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야들은 표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따로 특별히 정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요. 그래서 특례 대상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자주 읽어가지고 눈으로 익히시고 7월달 문제풀이 하면서 특례 대상을 일부러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세율 특례 대상을 자주 접하셔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틈날 때마다 특례 대상을 자주 읽어가지고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교재 90페이지. 자, 3번에 세율의 특례 해가지고 자, 읽어볼게요. 자, 갈로 1번입니다. 우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표준 세율에서 중가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시험장 가기 전까지 시간이 허락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처음부터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일단은 자주 접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주 접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들고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셔가지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 세율은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달랐지요. 그 다음에 중과 기준 세율. 우리가 중과세의 기준이 되는 세율은 2%입니다. 우리가 중과 기준 세율, 중과세의 기준이 되는 세율은 2%예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읽어봅시다. 자,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자, 읽어보시면 거기 1항. 우리가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판매 기간 내에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이렇게 읽어보시고 기억하실 때는 판매 등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판매 등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2항.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거기 기억. 1가구 1주택의 취득. 그러니까 상속 동그라미 하시고 1가구 1주택의 취득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4항입니다. 우리가 4항. 공유물, 함유물의 분할로 그 둘째 줄 인한 취득. 자, 그 다음에 5항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6항 우리가 민법 834조, 839조, 840조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게 뭡니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민법 몇 조인지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금방 읽어본 이야기.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한다고요? 표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공유물, 총유물, 함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시 자, 취득세 표준 세율은 얼마입니까? 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달랐고 공유물, 총유물, 함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은 1000분의 23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 공유물, 총유물, 함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1000분의 23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달랐고
공유물, 총유물, 함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은 천분의 23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공유물, 총유물, 함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천분의 23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공유물, 총유물, 함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이 몇 %이냐고 물어보면 모자랍니까? 자, 공유물, 총유물, 함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세율 특례 대상으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공유물, 총유물, 함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은 천분의 23이고 중과 기준 세율은 2%. 우리가 천분율로 바꾸면 천분의 20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은 천분의 3. 그러니까 공유물, 총유물, 함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시 표준 세율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천분의 23이라고 답하셔야 되고, 실제로 부과되는 세율이 몇 %이냐고 물어보면 천분의 3이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왜? 세율 특례 대상으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데 그 세율이 천분의 3 아닙니까? 아니면 자, 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가구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자, 취득세 표준 세율은 몇 %입니까? 1가구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은 몇 %입니까? 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달랐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냐 일반 부동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 우리가 1가구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은 천분의 28이에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이 몇 %이냐고 물어보면 천분의 28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부과되는 세율이 몇 %이냐고 물어보면 1가구 1주택의 상속에 의한 취득은 세율 특례 대상으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은 천분의 28이고 중과 기준 세율은 천분의 20이니까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 천분의 8. 이 말의 의미를 요렇게 가급적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야들을 던져 놔놓고 야들이 세율 특례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일단 제가 저기에 왜 천분의 3인지 왜 천분의 8인지 요거는 이해되시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무리하게 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율 특례 대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기 해 가지고 이 세율을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본 거지, 시험 문제에서 뭐 1가구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실제로 부과되는 세율이 몇 %이냐고 답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 물어봅니다. 야들이
세율 특례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 요 정도까지 물어보지 실제 부과되는 세율이 1000분의 3인지 1000분의 8인지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왜 1000분의 3인지 왜 1000분의 8인지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체킹한 것들을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천천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91페이지. 자, 교재 91페이지 갈로 2번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91페이지 갈로 2번. 자, 읽어볼게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은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 1항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2항의 지목 변경. 그 다음에 3항 가점주주의 감주 취득. 거기 1항, 2항, 3항. 요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1항, 2항, 3항을 이렇게 뒤로 가로로 묶으시고 감주 취득이라고 적으시고,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뭡니까? 감주 취득으로 공부하셨잖아요. 우리가 차량 등의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감주 취득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주 취득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감주 취득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공부하신 분들은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이 퉁쳐가지고 감주 취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재 92페이지. 자, 교재 92페이지 거기 7항의 니은. 그러니까 교재 92페이지 7항의 니은. 자, 읽어볼게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그 다음에 디귿. 자,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그러니까 존속 기간이 1년 초과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자, 이런 것들을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시간 날 때마다 세율 특례 대상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자주 읽으셔가지고 일단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익히시고 7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가지고 특례 대상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야하고 야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스 안에다가 야하고 야를 섞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다가 야하고 야를 섞어 놔놓고 물어봐요. 다음 중가 기준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모두 다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봐요. 박스 안에다가 야하고 야를 섞어 놔놓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고르시오. 이렇게 야하고 야를 구분하는 문제를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물어봐요. 토지 지목 변경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부과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야하고 야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94페이지. 교재 94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상은 크게 네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상은 크게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 교재 94페이지 그 중과세율 자 1번에 보시면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치승재산이에요. 자, 거기 교재 94페이지 거기 중과세율 1번에 그 갈로 1번 자 둘째 줄입니다. 그 중과세 취지 거기 둘째 줄 보시면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게 사치승재산입니다. 우리가 사치승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거기 셋째 줄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요 정도 이야기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사치승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그러니까 사치승 재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는 최근에 시험에서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깊이까지는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치승 재산을 우리가 5년 전에, 7년 전에, 8년 전에는 수시로 물어봤고 세부 이야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치승 재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는 최근에는 잘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사치승 재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금방 읽어보셨습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 어떻게 중과세 하는지. 자, 어떻게 중과세 한답니까? 우리가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 100분의 400을 보통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4배. 그러니까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 4배. 그러니까 중과 기준 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과 기준 세율이 2%고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은 8%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8%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치승 재산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치승 재산 종류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치승 재산 종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사치승 재산 취득 시 중과세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 비과세 때문에. 우리가 사치승 재산에 해당되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든. 사치승 재산에 해당되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치승 재산 종류를 구분 못 하시면 취득세 비과세를 물어보거나 재산세 비과세를 물어봤을 때 낚여요. 자, 예를 들어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도 비과세되고 재산세도 비과세됩니다. 자, 그런데 사치승 재산에 해당되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이더라도 취득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 종류를 모르시면 취득세, 재산세, 비과세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낚여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 종류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자, 그 다음에 교재 98페이지. 자, 1분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교재 98페이지. 우리가 이제 취득세 중과세로서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교재 98페이지 3번 가밀억제권역 안의 중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재 99페이지 4번 대도시 안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가 있는데, 자, 결론. 가밀억제권역 안의 중과세와, 그러니까 가밀억제권역 안의 중과세와 대도시 안의 중과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교재 98페이지 3번 가밀억제권역 안의 중과세, 교재 99페이지 대도시 안의 중과세는 2011년 법 개정 이후 정답으로 물어본 적이 전무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00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100페이지 5번. 그러니까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거기다가 별표하시고, 여기에서 올해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절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주택 유상 취득 시 중과세를 보셔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한 10분 휴식하셨다가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